자, 일동제약 복귀 교육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라이브 방송에서는 그나마 크게 상관은 없는데 불기둥 방에서는 다소 많이 혼란스러우실 수 있는 상황이에요. 다시금 말씀드리면 주력주나 수행 종목의 기준은 문자 매매 사인 또 채팅방 매매 사인이 올라가고 이제 동영상 전략도 중간중간 올라가고요. 변동성 매매 기준에서는 뭐 매직 계산기 위주로 올려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편입 기준이 설정될 수 있다 하면은 문자 사인도 나가요. 그러니까 채팅방 매매 사인도 나가기도 해요. 근데 신풍제약이나 일동제약이 좀 오늘 어찌됐건 많이 아쉽습니다. 어제 기준에 이제 신풍제약은 어제도 22%의 변동이 나왔어요. 라이브 방송에서는 변동성 매매 기준 잡으셔서 이제 대처하신 분들 들여다 보시는 그런 기준이 됐고, 그리고 첫 번째 이제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신풍제약의 기준, 두 번째 오늘 거래에서도 거래대금만 수반된다면 들여다볼 수 있는 기준으로 설정을 좀 해드렸었죠. 결론적으로 보합권에 출발해서 거래가 터져 움직였는데 그 부분을 개장 초에 좀 못 잡아드렸어요. 다만 매직 계산기는 올려드렸죠. 매직 계산기 올려드리고, 그리고 전일 그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상승률 기준에 최상위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1,000억 원 넘겼는데 거래대금 최상위에는 20위 안에 못 들어왔어요. 지금 전체 시장의 거래대금이 확장이 되면서 거래대금 최상위에는 일단 들어오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기준에서는 이제 그 전일 기준에 일동제약이 또 시간 내에서 움직임이 나왔어요. 거래대금은 좀 제한적이었습니다. 거래량이 7만 주. 우리 기준에서는 거래량, 시간의 거래량 나누기 3, 그리고 곱하기 10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210만 주 정도. 오늘 기준에 210만 주 정도 터질 수 있겠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이제 교육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교육 자료 통해서 공부를 하셔야겠죠.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이제 일동제약의 경우는 전일 기준에서 이제 5.52% 등락이 나왔고, 뭐 이슈가 불거진 거죠. 지금 코로나19 뭐 재확산 뭐 이런 부분의 이슈도 있고, 일동제약은 경구치료제 관련해서 일본에서 승인이 뭐 계속해서 뭐 올 초부터도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승인될 가능성이 있다, 또 이 내용입니다. 어찌됐든 오늘 갭상승이 7.47%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채팅방이나 이런 쪽에 한번 기준을 잡아보고, 복귀의 기준을 잡아보고, 그리고 추후에 이제 나도 매매가 될 수 있느냐, 그거를 이제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죠. 나도 매매가 될 수 있느냐, 그 기준을. 자, 결론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VVIP 방에 채팅방 한번 놓고 볼게요. 라이브 방송. 이렇게 보시면은 9시 개장 초부터 한번 쭉 보죠. 뭐 카카오뱅크, 또 LG노텍, 그리고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3.47% 편입 설정 범위 28,300원에 볼기둥 마스터님이 9시 7분에 올려주셨고, 편입 기준 설정 가능하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신풍제약의 변동성은 32,000원까지 올라왔으니까 대략적으로 3,700원, 한 15% 정도 변동이 더 나온 거죠. 그렇게 보실 수 있겠고, 그 다음 부분이 얘는 뭐예요? 이수화학이었고, 그리고 LG전자 매수사인을 드렸고, 그 다음에 신풍제약이 이제 28,300원 올려드리고 3만원대까지 쭉, 그리고 32,000원까지 오늘 고점이 형성이 됐어요. LG노텍, 그리고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개장 초에 7% 갭상승 이후에 쭉 미끄러져서 2%까지 미끄러졌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기준에 라이브 방송에서 이제 개장 초 라이브 방송 기준에서 일동제약과 신풍제약의 경우 거래가 수반되면 이제 들여다볼 수 있다. 그 정도 코멘트 잡아드리고, 또 여러분들 선배분들이 이제 편입 설정 범위도 설정을 하셨고, 1조 이하였습니다. 지금 1조를 넘겼죠. 1조 이하 9,200억짜리 종목이었고, 최대 15% 20%까지.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최상위로 지금 올려져 있습니다. 최상위로 올라오면서의 기준이 되는 거고, 그 다음 범위가 이제 신풍제약의
12.07%의 흐름, 뭐 추가적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전략을 잡아드렸어요. 근데 DB하이텍의 경우도 27,100원에서부터 계속 편입의 기준이 설정이 된 거죠. 일단 카카오뱅크에 대한 전략 부분 설정 범위를 추가적으로 좀 잡아드렸고, 자 그렇게 해서 전체 그 흐름을 일동제약도 또 그리고 신풍제약도 계속해서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SM도 오늘 움직임이 좀 긍정적으로 형성되어 있고, 포스코케미칼은 어떻게 됐나요? 다시금 눌려져 있네요. DB하이텍은 다시 올라가 있고. 오케이. 그렇게 해서 한 번 더 이제 일동제약 올려드린 거는, 신풍제약 올려드린 거는 15% 기준까지 여기까지 따라붙을 수 있다. 눌리면 뭐 손절을 하더라도. 그리고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여기서 올려드렸죠. 그렇게 해서 일동제약은 20%까지 따라붙을 수 있다. 그거는 이제 1조 미만짜리의 기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불기둥 마스터님이 이렇게 올려드리는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불기둥 마스터님 방에 계신 분들은 이걸 이제 첫 술에 배부르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기 때문에 이왕이면 이걸 매매 사인을 드릴 수는 있겠지만은 드리면 좋겠지만은 오늘 어찌 됐건 간에 오늘 못 드렸어. 오늘 못 드렸고, 그리고 교육용으로만 이렇게 올려드렸고, 내일 봐서 뭐 이런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또 이런 거래대금 속에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종목 위주로 한번 내일도 뭐 살펴보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푸른희망님께서 10시 23분, 그 다음에 주린열공님께서도 10시 23분, 시간 잘 기억하세요. 일동제약 10시 32분이네요. 이쪽은 10시 23분, 10시 32분. 그리고 뭐 케빈 선생님은 미래나노텍 차익 실현 올려주셨고, 태민 선생님은 DB하이텍 차익 실현 올려주셨고, 그리고 예쁜 공디님이 한번 또 올려주신 것 같은데요. 미래 일동제약 관련해서 압박님도 이렇게 올려주셨고, 어딨냐 빨리 나와라. 일동홀딩스에 대한 상한가, 이건 푸른희망님께서 이제 올려주셨던 내용의 연장선이고, 일동홀딩스 11시 37분, 48분, 1시 10분 상한가. 제약은 아직 상한가 전입니다. 1시 15분에. 그러나 아직 이제 뭐 제약도 상한가를 이렇게 갔고, 이렇게. 자, 내용들 이제 쭉 보셨으니까 이제 복귀 교육 하면 돼요. 뭔 소리냐면은 저기 전화기 좀 가져가 주실래요? 전화기 좀 가져가 주세요. 네, 전화 받아.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복귀 교육 할 겁니다. 그러니까 불기둥방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라이브 방송에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가급적이면은 나는 변동성 매매를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라이브 방송으로 오셔야 대처가 돼요. 예? 이런 종목을 장중에 뭐 쉽게 문자를 발송하기는 어렵고, 한번 추세가 잡힌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공격적으로 추세 범위를 잡아서 매수 강도를 드릴 수는 있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검증이 조금 필요할 경우에는 시간이 좀 걸리죠. 자, 5분봉으로 볼까요? 5분봉으로 먼저 5분봉으로 놓고 보시면, 맨 처음에 여러분들께 5분봉에서 매직 계산기 올려드린 게 9시 13분입니다. 9시 13분. 요자락이에요. 9시 13분에 올려드렸고, 그 다음에 9시 23분에 10시 23분인가요? 10시 23분에 이렇게 요자락에서 이제 푸른희망님께서 일동제약 그리고 일동홀딩스 VI 근처 이렇게 해서 올려주셨어요. 요자락에서 그렇게 해서 앞전 고점을 이제 딱 뛰어넘는 흐름이 되겠죠. 이게 이제 고점이 얼마예요? 36,350원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렇게 좀 넉넉하게 볼까요? 36,350원. 요 기준이 이제 앞전 고점을 넘기는 기준점이 됩니다. 그리고
20%까지는 편입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라고 이제 기준을 잡아드렸는데 그 20%가 대략적으로가 아니라 뭐 계산을 해볼까요? 38,000원 곱하기 121% 38,000원 곱하기 그러면 37,250원 정도 되겠네요. 37,250원. 왜냐면 거기까지 이제 따라붙을 수 있는 범위니까 거기까지를 딱 표시를 해놔야 되겠죠. 37,250원. 딱 요 자락까지. 그래서 그 계속 20% 맴돌 때 다시 한번 올려드리세요. VA 들어갔는데 이걸 사라고 하는 겁니까? 라고 이제 질문 주셨단 말이에요. 그 VA 들어가더라도 뭐 VA를 들어가서건 안 들어가서건 거래량이 터지고 거래대금이 터지고 변동성이 확장되는 그 기준에서는 편입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 있다. 근데 앞정고점을 넘길 때는 거래량이 수반돼야 되는 게 옳고 앞정고점의 기준을 잡는 게 아니라 저점을 잡아내고 이제 그 저점 인식 구간에서 한 단계 들어 올리는 과정 그런 과정에서는 이제 이 2% 정도 등락 범위에서 편입 설정 범위를 잡아갈 수 있다. 이렇게 설정을 해드렸죠. 그리고 상한가 그 진입하고 나서 고점 대비 미끄러지면 2% 기준에서 차익 실현을 한다. 뭐 이런 기준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씩 다시 들여다 볼게요. 11시 37분에 일동홀딩스 또 1시에 일동홀딩스 슈팅 그 일동제약하고는 이제 조금은 별개로 움직이긴 했는데 일동홀딩스가 상한가 같습니다라고 예쁜 공대님이 올려주신 것이 3시 10분이에요. 그러니까 요 정도 자락이 되겠죠. 여기. 예? 그때 이제 그러니까 12시 55분부터 해서 팅 하고 이제 슈팅이 나온 거예요. 20% 이상 위쪽으로. 우리는 따라붙을 수 있는 게 이제 37,270원, 250원. 자, 여기서 그 그림 그립니다. 자, 보시면은 첫 번째 기준에서 개장 초에 갭 상승이 나오고 움직임이 나올 때는 어떻게 될까요? 신풍제약처럼 보합에서 강세로 연동되는 게 아니라 시간의 강세를 띄었기 때문에 보합에서 움직임이 나온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이제 아무래도 개장 초에 뭐 빠르게 대처할 수도 있었겠지만 좀 중립적인 범위 시초가 이후에 쫙 뻗어 올라갔다가 꼬리 달리고 눌려져 있을 때 꼬리가 3분의 1, 2분의 1이면은 중립적인 범위로 설정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시초가가 이탈되지 않고 다시금 움직이는데 거래를 수반하고 좀 좁은 공간이지만 거래를 수반하고 움직임이 나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 좁은 공간이긴 하지만 편입의 기준 설정 범위를 잡을 수 있다는 거죠. 편입의 기준을. 좁은 공간이지만 복잡하지만 그잖아요. 거래를 수반하고 앞전 고점을 넘기는 이거 1분봉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신이 없다고 하고 친다면. 그리고 그 다음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중립의 범위가 돼요. 고점에서부터 뭐 10시 좀 넘는 구간까지 5분봉인데 이 자락을 최고점에서 차익 실현을 잡을 위치다라고 해석하기에는 편입의 위치가 어떻게 될까요? 사실상 요 자락이 편입의 위치가 되잖아요. 요 자락이. 앞전 고점 넘기고 거래량 수반되고 움직임이 나오고 요 자락이 편입 기준인데 손절을 할 수도 없고 차익 실현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는 중립의 범위다. 중립의 범위다. 그러니까 중립의 범위에서 한번 들여다보고 있다가 이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신풍제약과 일동제약의 변동성 매매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럼 기존에 배운 것처럼 저점 대비해서 2%, 요 눌림목 대비해서 2%. 그리고 여기가 이탈되면 뭐 손절의 설정 범위를 갖는다고 치고 그럼 38,000원대 35,000원 미만이잖아요. 여기서 2%면 35,000원 초반? 그렇게 해서 편입의 기준을 잡는데 거래가 수반되고 나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돼요? 거래가 수반되고 5M, 20M 거래가 수반되고 나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편입의 설정 범위를 잡는 거죠. 어디서? 요 자락에서. 요 자락에서. 편입의 설정 범위. 거래를 수반하고 들어 올리는 흐름이 된다. 거기다 이제 저점에서부터 돌려놨기 때문에 여기. 복잡해요.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오늘 같은 경우에 교육 1%라도 문자가 나갈 수 있는 범위였는데 그게 이제 저도 못 내. 좀 아쉬운 겁니다.
그리고 최대폭 20%의 범위인데 오늘 거래가 원체 좋았어요, 사실은. 응? 그잖아요. 우리가 이제 거래대금 부분에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400만 주가 실리면 뭐 대박인 거죠. 1000억을 훌쩍 넘기는 거니까. 400만 주가 실려야 되는데 벌써 이미 5분 만에 50만 주가 터지고 그리고 추가적인 거래가 터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400만 주의 10%, 40만 주가 9시 10분까지, 그 다음에 9시 반까지 80만 주, 그리고 10시까지 120만 주 터지면 되는데 이미 거래는 다 터져 있어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뭐 거래가 수반되어 있는 상태에서 눌림목 이후에 되돌리는 흐름들, 눌림목 이후에 방어되고 움직이는 흐름들, 그런 흐름들을 전부 편입 설정 범위로 가져갈 수 있죠. 그러니까 중간 거래가 없더라도 요 자락이 전부 편입의 기준으로 설정될 수 있는 위치. 요 자락이. 눌림받고 돌리고, 눌림받고 돌리고, 눌림받고 돌리고.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는 여전히 중립. 왜? 우린 20% 이상은 안 따라붙는다고 했으니까. 중립. 그리고 오히려 여기서 차익 실현.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문자 매수 사인을 발송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문자 매수 사인을 발송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내일도 문자로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해 드리는 거는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지 확인되면 그 부분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뭐 어차피 문자로 차익 실현 범위를 잡아드리는 게 아니라 교육용으로 차익 실현 범위,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내일도 거래를 터뜨리고 움직인다면, 오늘의 신풍지역처럼의 흐름이 나온다면, 그러면 재차 들여다보면서의 기준을 설정을 잡아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5분봉에 정확히 따진다면 이제 빨간색의 매수관 두 군데하고 저 20% 언저리에서 그 맴돌고 있을 때 저 자락에서 그렇다면은 거래 첫 번째 수반된 거래니까 들여다볼 수 있다. 요 기준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것을 일봉으로 명확히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일동작을 우리도 사실상 비중도 많이 실어가지고 들어갔었어요. 이 윗자락이 전부 1조 이상의 시가총액의 거래대금이 최상위로 형성되어 있는 구간에서의 흐름이었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보시면 일본 기준의 거래대금 기준을 같이 보겠습니다. 어떻게 돼 있어요? 1조씩 터졌다니까요. 연초에 시가총액이 1조를 넘기고 거래대금 1조씩 터뜨리는데 우리가 매매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응? 거래대금 1조씩 터지는데 매매를 안 하겠냐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거래대금 수반되고 뭐 얘는 지수하고 상관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뭐 소나 모멘텀 첨도 빼고 1조씩의 거래대금이 수반되고 움직임이 연출됐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들여다보고 매매 기준을 설정했던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자 사인 나가는 것도 뭐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주가가 꽤 많이 미끄러진 상태에서 밑에서는 거래량이 이제 실리긴 했습니다만, 그렇죠? 거래대금도 실려 있고 그렇긴 했습니다만 개장초 기준에서는 조금 더 이제 확인하려는 기준도 있었고, 또 카카오뱅크 쪽이나 우리 주력주 쪽에 이제 매달려 있던 부분도 있었죠. 그래서 아쉽게도 하여간에 뭐 매수 전략까지를 잡아드리지는 않았어요. 어찌됐든 1조씩 거래대금이 터졌던 종목입니다. 그럼 지금 시장 감안하더라도 일단은 7천억씩 좀 터져주면 최고로 좋은 거고, 그러면 저런 추세의 범위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지금 그 기준 정도에서만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최상의 거래대금 기준이 잡힐 수 있는 정도는 터져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기준의 거래대금도 상한가 들어가서 이제 추가적으로 터지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네 번째 거래대금 순이에요. 거래대금 순위가 네 번째. 그래서 일단은 1조를 저기 줄을 거드린 거고 7천억 정도 수준이 그 수준이 원하는 수준, 쭉쭉 뻗어갈 수 있는, 오늘의 그 상한가 이후에도 쭉쭉 뻗어갈 수 있는, 그리고 5천억 정도 수준까지 내일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이제 거래대금이 이제 3천억인데 5천억까지 수준이 좀 나와줘야
그래야 추세 강화 부분을 계속해서 기대해 볼 수 있다. 안 그러면은 이제 반짝 구간으로 뭐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해서 좀 넣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뭐 지금 분봉 기준 설정해 드리고 일봉까지 놓고 보고 있는데, 이런 거래 대금이 올 상반기에 나왔던 1조씩의 저런 거래 대금이 충분히 실려질 수 있는 그 장세가 되느냐, 어?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저런 장이 나와줘야죠 이제는. 응? 저런 흐름이 나와주는 기준이 잡혀줘야 됩니다. 진짜 오래간만에 터져있는 거래대금이고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녹화하면서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 응? 얘를 매수사인을 충분히 잡아드릴 수 있는 자락에서 이 매수사인을 놓쳐버리고, 아쉽습니다. 아쉬워. 그러니까 매직 계산기는 올려드렸지만 좀 많이 아쉬운 거죠. 오늘은 이제 3천억 정도 터진 거고요. 그리고 앞전 고점의 거래대금 5천억에 70% 7호 35 3,500억. 오늘은 이제 상한가 들어갔기 때문에 3천억이라 할지라도 최소 범위, 전체 추이 범위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그 이상의 거래대금도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일단은 5천억 수준의 거래대금까지 좀 터지면서 시세 분출이 쭉쭉 뻗어나와 주기를. 재료 내용은 말 그대로 이슈예요. 지금 뭐 공시가 나오거나 그런 내용까지는 아니죠. 그죠? 분기보고서 부분 뭐 제한적이고. 기다렸던 거래대금과 거래량과 또 어찌됐건 상한가 가서 1조의 기준인데, 이거 좀 아쉽네요. 얘하고 신풍제약하고.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일동제약 일단 거래대금입니다. 무조건 거래대금의 기준을 잡고, 보도자료 일동제약의 보도자료 오늘 좀 작업해 주세요. 표작업 표작업 해주시고, 주봉 월봉 작년 말부터 뭐 계속해서죠. 일동제약의 경우는 요 기준에서 이제 제대로 돌려줘야 되는데, 월봉은 좀 그런가요? 주봉 작년 10월 이후의 주봉, 이제 막 5MA, 20MA 거래를 넘겼다. 이 부분에 대한 추이 추세 부분을 잡아내야 된다. 오늘 일부라도 뭐 교육용이라도 일부라도 수익을 잡아내고 움직임 가져갔으면 내일부터 좀 더 편했을 텐데, 좀 아쉽네요. 일단은 거래가 실릴 것이냐, 요 기준만 좀 설정을 합시다. 그래서 앞전 거래량 부분이 움직이다가 이제 멈춰진 흐름이거든요. 그죠? 움직이다가 최소 여기까지 거래량 부분에 있어서 3천만 주, 3,300만 주인데 3천만 주의 기준까지 거래를 수반해주고 움직임을 줘라. 화요일이니까요. 개장 초부터 수요일날 거래가 터지기 시작한다면 3천만 주 거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양봉의 크기가 여기서 이제 4만 원인데
추가적으로 변동성의 확장이 나오면 어휴, 뭐 목표 라인은 일단 어찌됐건 여기까지를 잡아야 되겠죠. 몸통의 기준까지. 몸통 기준, 그 다음에 단계별로 6만원. 그러니까 요 흐름이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거래량 기준이 최소 범위가 저 거래량이 안 실리고는 형성될 수는 없다. 그래서 거래량 부분에 요 위치까지를 요 위치 범위까지를 설정을 한다면 주봉 단위 기준에서 여기까지, 주봉 단위의 5천만 주의 거래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3천만 주의 기준으로 설정을 잡는다면 5만원 기준까지 그렇게 설정 범위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거래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그럼 단기 고점 인식 잡고 흘러내린다 쪽에 무게감을 두고 기준을 잡겠습니다. 오늘 아쉽게도 조금 어제 오늘 계속 아쉬워요. 제가 욕심을 부려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너무 주의를 해서 그러는 건지 교육용으로 좀 올려드려도 될 법할 만한 거래량 거래대금에서 좀 많이 아쉬움이 남는데, 그래도 어차피 비중을 뭐 엄청나게 실어서 갈 건 아니잖아요, 이 종목에. 그리고 충분히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일동제약 올려드렸잖아요. 오늘 뭐 종목이 뭐 수십 개 올라간 것도 아니고 주력주하고 수익 종목 빼고 나면은 우리 이외의 종목에서는 뭐 이수학 볼 수 있습니다, 뭐 미래나노텍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기준이었고,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 신풍제약 먼저 올려드리고, 그러고 나서 일동제약이 몇 시였죠 아까? 9시 13분이었나요? 그렇게 해서 9시 13분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올려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또 몇 분이에요? 10시 29분에 11% 이후에 10시 29분에. 그러니까 올려드릴 때 여러분들이 이제 겁을 내시기보다는, 그러니까 오늘은 좀 꼬였어요. 꼬인 게 이제 VA 들어갔는데 이거를 사라는 건가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주셨을 때, 이거 오리엔테이션을 제대로 또 한번 해드려야 되는구나. 고기준, 그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푸른 희망님께서 10시 23분에 이미,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라이브 방송에서는 이렇게 다, 라이브 방송에서는 이미 또 재편입했습니다, 일동은 재편입했습니다, 짧게 치고 재편입했습니다. 그래서 불기둥방에서도 자신감 가지세요. 불기둥방에서도 아까 이제 VA 들어갔는데 이거를 사려는 거야 말려는 거야, 나 너무 힘들어. 앞으로 저희가 더 열심히 해서 올려드리는 부분, 여기서의 그 기준이었단 말이야. 아쉽게도 신풍제약 VA에 올려놓았는데 매수에 한번 동참해 보라는 건지, 이거 좀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교육을 저희가 좀 더 자세히 해드릴게요. 그래서 피존 선생님도 좀 라이브 방송으로 오시라는 거예요. 매매가 이런 신풍제약이든 일동제약이든 대처가 되신다면은 일일이 문자 쌓임 매매 쌓임 못 드리더라도 우리 골드마마 선생님께서도 더 교육을, 이쪽 방에도 교육을 더 잡아드리겠지만 저희가 더 교육을 잡아드리겠지만 여력이 되신 분들은 라이브 방송으로 오셔서 라이브 방송에서 그때그때 변동이 확장될 때 지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대처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일동제약 보유 종목입니까?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그래서 교육 종목으로 올려드렸고, 분명히 써놨잖아요. 교육 종목으로 올려드렸습니다. 거래량 거래대금 터져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거래대금 최상위의 위치이기 때문에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의 기준. 1조 이하짜리 얼마까지? 20%까지 태울 수 있습니다. 편입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이제 대밀리면 손절을 설정하더라도, 이 가격에 들어가서 2, 3% 밀리면 손절을 하더라도, 혹은 분할 매수 대처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꼭 집어서 매수 이러면 제일 좋죠. 꼭 집어서 매수, 밀리더라도 여기서 분할 매수 또 들어갑니다. 신규 편입자 10% 들어가고 추가 5% 들어가고 또 5% 들어가서 20% 채우는 과정에
포스코 케미칼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또 공시가 나와 있어요. 포스코 케미칼이 오늘 포스코 케미칼의 그 매수엔 드렸는데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그럼 뭐 크게 의미는 없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이 그 일동제약이나 신풍제약은 내일 유종목군들 뭐 카나리아 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카나리아 바이오도 27%의 변동이 나와 있는데 거래대금만 터져 있으면 우리는 들여다봅니다. 카나리아 바이오, 뭐 한국 BNC 다 그렇게 해서 내일 기준에 변동성이 확장된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군들을 또 들여다볼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DB하이텍의 추세 강화 부분 거래량 오늘 300만 주까지 기대했는데 좀 아쉽죠. 230만 주 추세 강화 부분. 또 SM도 거래가 좀 너무 없어요. 근데 이쪽이 거래가 좀 터져주는 흐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주력주들 기준에서 뭐 하이닉스든 LG화학이든 현대차든 좀 강세의 흐름을 주고 포스코 케미칼이나 또 카카오뱅크 이런 쪽에서의 시세 분출을 좀 뿜어주고 응? 그러면 뭐 편안하게 미래나노텍, 일동제약, 신풍제약 들어갈 겁니다. 하여간에 뭐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아쉽기도 하고 또 불기둥방에 계신 분들 너무 힘드실 거고 혼란스러우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차분하게 대처하셔서 좋은 수익 가져가시고요. 한 일주일 정도면은 저희 쪽에서도 교육도 해드릴 테니까 충분히 적응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불기둥방이 혜택을 많이 받고 있어요. 불기둥방에는 불기둥 마스터님 그 다음에 이다운 연구원님이 수시로 여러분들께 교육 잡아드리고 교육해드리고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차분하게 조금만 또 능동적으로 그리고 또 조금만 차분하게 어차피 얘네들 그 비중 나가봐야 많이 나가봐야 5% 최대 많이 나가면 10%일 거예요. 신풍제약, 일동제약, 뭐 카나리아 바이오, 뭐 한국 BNC. 자 그렇게 하고 외부에 계신 분들은 합류해서 좋은 수익 함께 가져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